전북 브리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됐던 김제와 완주 지역 가금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익산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AI 항원이 발견됐습니다. 전북도는 김제 산란계 농장과 완주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을 확인하고 바로 출입을 통제한 뒤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항원을 발견하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23일 밤 10시까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고창군 와촌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1톤 트럭이 앞서가는 콤바인 견인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콤바인 견인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가 앞에 있는 차량을 못 본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메탄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계통의 밀양 360호를 개발했습니다. 그린라이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50%가량 줄이고 메탄가스 발생을 낮추는 신품종 벼로 세계 최초로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에서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벼에 GS3 유전자를 결합해 메탄가스 발생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밀양 360호는 화학비료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면 메탄 저감폭은 24%까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월 중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날씨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렇게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도 불명예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후행동 네트워크로부터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가 받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기후위험은 세계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5대 주요 이슈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기후변화에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북도의 예산안 9조 1,051억 원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52건 9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4조 5,022억 원 중 교육 홍보활동 지원 등 총 60건 107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예산은 전북도가 9조 900여억 원, 도교육청이 4조 4,900여억 원입니다. 김제시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폐기물 관련 상위 계획 검토와 정책 동향 분석, 폐기물 관리 현황과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또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와 적용, 주민과 수거원 인식 조사, 폐기물 관리와 순환 시스템 최적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